안녕하세요. 나홀로 개인생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회원님께서 카페에 올리신 문의글을 보고 생각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의글이 지금은 삭제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지인분하고 금전거래 다툼이 있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저희가 회생으로 해결하시면 된다. 총 비용은 300만 원 정도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변호사님 찾아서 상담을 또 받아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변호사님께서 이거는 소송을 해야 되고 비용은 최소 800만 원 이상 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해서 저희 카페에다가 여쭤보신 거예요. 다른 회원분들한테. 여기서 상담받은 거랑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은 거랑 해결 방법도 다르고 비용도 차이가 너무 난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라고 이제 올리시면서 그 변호사님이 20년 차 변호사라고 하는데 틀린 말을 했을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다라는 게 그 취지였거든요. 그 변호사님 말씀이 물론 틀리지 않았어요. 그 소송을 해결해서 하는 게 한 방법 중에 하나고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드렸던 그 해법도 틀렸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저렴하고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관련해서 간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저희 사무실에서 파산을 진행하신 의뢰인 얘기인데 이분이 다른 분에게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투자하신 분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괴롭힘을 당한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이분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려고 계속 이제 귀찮게 하다가 소송까지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처음에는 소송만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그런데 소송을 한다고 해서 이긴다고 한들 어차피 지금 상태가 그냥 유지되는 거고 만약에 진다고 하면 원금까지 다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비용도 훨씬 더 비싸고요. 근데 차라리 파산을 해버리면 이분하고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당신이 주장하는 채권 알겠어요. 그런데 난 파산할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재기도 훨씬 빠른 거죠. 소송을 길게 하면은 그 상황에서 자기 사업도 못 챙기고 뭐 결과가 안 좋으면 더 큰 일이잖아요. 그때 가서 파산을 할 거예요. 차라리 지금 정리해서 다시 재기를 준비하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희가 파산이 더 낫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이분도 오케이 하셔가지고 지금 파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변호사님은 경력도 훨씬 많은데 저는 이제 10년 차가 되었고 그분은 저희 2배죠. 근데 비용도 더 들고 더 오래 걸리는 방법을 권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회생 파산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실 거예요. 변호사가 그것도 그런 베테랑 변호사가 회생 파산을 모른다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예전에는 사법시험이었고 지금은 변호사 시험을 통과를 해야 변호사를 할 수 있는데 시험 과목이 법학은 총 8과목이에요. 그 헌법, 민법, 형법, 그리고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그리고 선택 과목 있어요. 그런데 선택 과목에 이 도산법, 회생파산을 합쳐서 도산이라고 하고 편하게 도산법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도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실 테니까 선택 과목에 도산법 하나쯤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도산법이 선택 과목에도 없습니다. 이게 변호사 시험 과목을 지금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검색을 해보면 이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분야의 과목이 있고 기본 과목이 있고 여기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근데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휘재법, 경제법, 환경법 이렇게 있거든요. 예전에 사시 시절에도 선택 과목은 동일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도산법은 없습니다. 그 법학과에 찾아보면 한 과목 정도 개설되어 있어요. 도산법이. 그리고 로스쿨에서도 있긴 한데 없는 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수험 과목이 없으니까 뭐 배워도 수박 겉핥기 식이고 변호사가 될 때까지 도산법을 모르는 채로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돼서는 알 수 있느냐? 더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회생 파산은 법적으로는 집행 분야의 한 부분이고 깊게 들어가면 무지 복잡하고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회생 파산 업무를 직접 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변호사님의 솔루션에는 회생 파산이 빠져 있는 거죠. 컴퓨터로 치면 회생 파산 프로그램이 빠져 있는 거고 그래서 비효율적인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도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소송은 더 비싸고 오래 걸리고 또 결과가 이긴다는 장담이 없잖아요.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회생 파산을 가용할 수 있고 회생 파산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변호사가 내어줄 수 있는 해법에 도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보다 의뢰인에게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회생 파산을 변호사라고 다 알지 못하니까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팁을 한 가지 드리면, 다른 변호사님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상담을 받아 보시더라도 꼭 회생 파산이 따로 가능한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